안녕하세요. 대가들의 투자 전략을 연구해서 여러분의 수익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기 위한 대가들의 투자 전략 그 5회입니다. 이번 5회에서 알아볼 투자의 대가는 바로 데이비드 드래먼인데요. 이 드래먼은 드래먼 밸류 매니지먼트의 설립자로서 지금도 현역으로 40억 달러, 우리나라로 치면 한 4조 5천억 원 이상을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현역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큰 금액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죠? 고집이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분은 뭐 대단한 분입니다. 일단 역발상 전략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정리하고 창안하고 밀고 나갔다. 대단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구루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사람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잡아라. 야, 이거 진짜 어려운 이야기죠. 네. 아니, 폭락하는데 도망가야지 어디 사면 되나? 라고 이야기할 제시리 모모의 일갈이 지금 떠오르는데요. 예. 정반대입니다. 주식시장이 패닉 속에 투자자의 피로 질척거릴 때가 가장 주식을 싸게 살 때다라는. 근데 뭐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낙관론자인 거죠. 그렇죠. 자본주의 경제는 불가사리와 같아서 자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침체되고 주식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구간일수록 역발상의 자세를 가지고 컨트레리안의 자세를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살 자세가 필요하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주식이 싸게 거래될 때 그냥 기계적으로 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즉 PER, 주가 수익 배율이라든가 예. 아니면 주당 순자산 가치에 대한 배율이라든가 PBR이라든가 예. 또는 주식 현금 흐름에 대한 주식 가격의 비율 PCR이라든가 아니면 배당 뭐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저평가되는 구간에 존재하는 기업들을 사라. 그리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가격이 그렇게 빠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유가 있죠. 네. 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와서 예. 또는 뭐 외환위기가 와서 혹은 그 기업이 뭐 어떡하다가 좀 안 좋은 추문에 휩싸여서 예. 뭐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가격이 폭락하고 그냥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당 순자산이라는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거나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기업들이 또 그런 가격으로 떨어질 때 무서워서 못 담아요. 절대 못 담죠. 네, 그런데 이제 데이비드 드래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자. 또 그런 기업들을 내가 사봤더니 성공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주구장창 자신의 트랙 레코드 그리고 여러 권의 책. 이 사람이 쓴 역발상 투자 전략이라는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고요. 그래서 이분 역시 운용도 열심히 하시지만 책도 참 열심히 쓰시는. 그래서 두껍습니다. 그 찾아보니까 이분이 책을 4권인가 쓰셨는데 그 책 4권 모두에 그 콘트레리안 아까 말씀하신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자기 철학이 확고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의 좀 주장 중에 저는 재밌었던 걸 하나만 조금 인용을 하자면 어떤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급박한 판단을 내리기를 강요받는 순간이 온다. 그래서 오늘 지금 팔아야 돼. 아니면 말 건지를 결정해야 돼라고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금융시장이 막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되고 그 과정에 사람들이 전부 다 집단적인 어떤 심리들에 빠져 있을 때가 시장에서는 지나고 보면 가장 좋은 시기인데 우리는 그 시기를 놓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시기들을 놓치는 것을 어떻게든 좀 피해가기 위해서는 역발상 투자 전략이라는 이 룰을 정해놓고서 그 룰에 맞는 적당한 기업이 나오면 그 시기에 대한 판단, 시장의 추세에 대한 판단은 모르겠다, 그걸 맡기고 그걸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1971년부터 이 사람 뭐 정말 데이터가 엄청나죠. 2010년까지 40년이 넘죠. 그래서 40년 동안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을 가지고 이 전략을 실행에 올린 결과 대략 연평균 그 복리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15.2%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뭐 그 저PER 주식에 예를 들어서 그때 $10,000를 투자했다면 2010년에 얼마가 되냐면 327만 달러가 된다. 327만 달러요. 그러니까
시장이 같은 기간에 투자를 했을 때 1만 달러 투자했을 미국 시장이 한 91만 불 정도에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 아까 327만 불이라는 게 거의 시장 대비해서 3배 정도의 3배 이상의 성과를 예. 기록하게 되는 절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사서 ROE 뭐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싼 기업에 그냥 시장에서 그냥 버려진 기업들을 알뜰살뜰 모음으로써 장기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펼쳐왔고요. 실제로 뭐 이분의 그 과거 경력을 살펴보면 1936년생이시고요. 1965년에 이제 미국 월가로 활동 무대를 옮기셨고요. 원래 저기 캐나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분이신데 미국에 와서 활동하고 계시고 특히 77년부터 드래먼 밸류 매니지먼트라는 걸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 뒤 뭐 지금도 계속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분만큼 뚝심 있게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이런 이제 장기 투자 항상 강조하는 전략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아니면 저평가된 주식들을 산다.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개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어려운 게 과연 이 주식들을 그럼 언제 팔아야 되나? 이 주식들을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어느 시점에서 매도해야 되는 게 적절한지가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적정 가격이 왔을 때 팔면 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예.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데이비드 드래먼을 비롯한 또는 조엘 글린브라트를 비롯한 이런 대가들의 투자 전략을 저희가 모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매년 적정한 시기에 리밸런싱 하자. 리밸런싱이 뭐 별거 아니고요. 종목을 한번 교체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그 기준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뭐 PCR이라든가 PBR이라든가 PER이 가장 낮은 기업들을 골라서 매년 포트폴리오를 바꾸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때 가장 싼, 가장 어떻게 본다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약점이 있습니다. 사고 팔아야 되니까 예. 당연히 매매 회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만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한번 포함된 종목들은 그 다음에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거 아시죠? 그렇기 예. 때문에 실제 매매 회전율은 그렇게 뭐 100%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내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전에 나설 차례입니다. 키움증권 최재원 연구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량주 위주의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드래먼 포트폴리오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좀 복잡합니다. 백테스트 과정이. PER, PBR, PCR, PDR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4가지 지표 중에서 하위 30%에 속하는 종목들에게 각 1점씩 부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체 종목 중에서 주당 순이익, 즉 EPS 증가율이 상위 50%에 속하고 유동 비율 100% 이상, 부채 비율이 하위 50%의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들을 바탕으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가산점, 4가지 종목의 항목의 가산점 순위를 바탕으로 상위 20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데요. 예,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했냐면요. 예. 샀다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발상 전략이 참 좋은데 역발상 전략의 이제 최대 문제가 예. 회계 부정이라든가 뭐 부채가 너무 많아서 회사가 망해버리는 기업들이 싸게 걸을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그래서 예. 이제 그 위험을 피해보자고 해서 좀 만들었던 거고요. 가장 핵심은 아무튼 PER 순위를 1등부터 200등, PBR 순위를 1등부터 200등 식으로 쭉 해서 제일 낮은 이제 PBR이나 PER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골라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한 걸로 이해하시고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2002년 이후 수익률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예. 시총 수익률 이 기간 동안 617%, 연환상 복리로는 21.09%의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예, 엄청나죠. 예, 역시나 이거 정말 이 전략들이 전부 다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좋은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싼 기업에 투자하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전략이라는 건 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전략에도 약간의 이제 고통들은 좀 따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조금 소외된 측면도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전략 자체가 상당히 참 의미 있고 괜찮은 전략입니다만, 문제는 싼 회사를 산다라고 할 때 거꾸로 시장의 추세가
빨리 성장하며 이익 성장 속도가 빠르면서 수익성도 높은 그리고 미래 성장 전망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기대들이 큰 이른바 성장주 장세가 펼쳐질 때 소외될 가능성들이 있는 주식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언제나 이기는 전략이 있으면 누구나 다 따라하는데 그럴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드래먼의 이런 역발상 투자 전략은 참 인상적이잖아요. 가장 싼 걸 사라. 소외된 주식을 사라.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고 특히 이런 소외된 주식들을 사기 때문에 2008년이나 그런 뭐 또 주가가 폭락하는 시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 직후의 수익률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02년에 있었던 그 걸프전 때 주가 폭락 사태 이후에 이 역발상 전략 수익률 보면 2003년 수익률 보면 40%가 그리고 또 2009년 그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수익률 보면 또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은 정말 패닉이 벌어진 다음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놓고 보면 2018년 수익률은 시장의 조정 속도보다 이거 확실히 약사장에 잘 대응하는 능력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2008년 같은 경우에도 한 30% 정도로 손실을 막고 또 2018년에도 시장이 17% 빠질 때 이 주식은 한 12% 정도밖에 안 빠지는 상당히 좀 좋고 그다음 폭락 이후에 반등해서 잘 따라와주는 측면은 있는 대신 성장주 장세가 펼쳐지거나 하는 시장에 좀 모멘텀이 아주 강한 그런 어떤 주도주들이 막 부각되는 그런 시기에는 좀 약한 경향도 있다라는 것은 좀 감내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높은 수익률도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동시에 이 포트폴리오는 연도별 성적이 저희가 기존에 다뤄왔던 다른 포트폴리오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방어에 강한 2008년, 2011년 그리고 2018년 같은 약세장에서 굉장히 손실률이 코스피 200에 비해서 덜한 그런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걸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구성을 보면은 이제 LF, 한섬 이런 다른 포트폴리오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이런 섬유, 패션주들과 이제 반대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건 어떤 요인 때문에 이런? 이제 이제 안정적이면서 또 최근에 퍼라든가 PBR이나 이런 게 낮은 기업들을 잡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시장이 그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익 성장이 계속될 수 있겠어라는 비관론 속에 작년 과거의 기업이 이건 믿을 수가 없어 뭐 이런 시기였던 거죠 작년이. 아무튼 참 굉장히 재밌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대덕전자, LF 대한유화와 삼성전자와 뭐 LS산전, 밥캣, 기아차 이런 기업들이 골고루 포함된 아무튼 참 시장이 최근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도 역사적인 포트폴리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여러 그룹들의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들에 보면 되게 종류마다 다 선정된 종목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제일 가장 어떻게 보면 골고루 섞여 있는 것 같다라는 기분도 들고 그렇습니다. 업종 측면에서는 가장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실제로 또 저희가 이제 결산이 연말 실적 때문에 3월, 4월에 이루어진 거를 고려하면은 그 이후에 요즘 아까 얘기해놨던 패션이나 기아차 같은 주식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역시나 이 대가의 투자 전략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빠졌으니까 그 뒤에는 확실히 좀 복원력이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절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모멘텀 전략이라든가 뭐 이런 전략보다는 좀 수익률에 절대적인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좀 못한 그런 면도 있다라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 회차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투자 전략들 간에 배분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모멘텀 전략 같은 거가 동시에 구사하면은 상당히 재밌을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겠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알아본 드래먼의 역발상 투자 전략은 이제 소외된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르기 기다린다는 굉장히 장기 투자 측면에서 매력적인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저희는 이렇게 홍춘욱 교수님을 모시고 대가들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청자분들도 기획의 다양한 회차들을 참고하면서 이 다양한 그룹들의 전략들 중에서 각 투자 기법에 장단점이 있고 또 시청자 여러분 각 개인의 투자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략들과 성향들 사이에 궁합을 잘 고려해서 성공적인 투자에 나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